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살림이 점점 빠듯해진다는 느낌 말입니다. 연금은 해마다 조금씩 오른다지만 장바구니, 물가나 약값도 함께 오르니 아무리 계산해봐도 돈이 넉넉하지가 않습니다. 밤에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밖에서 고생하며 살아가는 자식들을 떠올리고 안쓰러워하면서도 정작 도와줄 방법은 없어 답답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집은 점점 더 조용해지고 이야기를 나눌 사람도 없어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며 마치 자신만 시대에 뒤처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는 않으셨나요? 만약 기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 영상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내용입니다. 끝까지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가 어쩌면 여러분이 운이라는 두 글자를 바라보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시간을 내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하는 옛사람들의 지혜와 삶의 이야기가 도움이 된다고 느끼신다면 화면에 있는 구독 버튼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을 해주시면 우리 사이에도 좋은 인연이 이어지고 제가 올리는 모든 영상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복도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좋아요까지 눌러주신다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좋아요는 응원이자 스스로의 행운을 북돋아주는 힘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특히 2026년에 들어선 뒤집에는 좀처럼 볼 수 없던 작은 생명들이 갑자기 찾아온 적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창가에 유난히 아름다운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었다거나 처마 밑에 진흙으로 만든 작은 둥지가 생겼다거나 혹은 대문 앞에 처음 보는 고양이나 강아지가 앉아 있는데 아무리 쫓아도 떠나지 않는 경우 말입니다. 많은 분들은 이런 뜻밖의 손님을 보면 가장 먼저 어떻게 하시나요? 빗자루로 쫓고 발로 차고 심지어는 죽여서 내다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쫓아내는 것은 단순한 작은 동물이 아니라 곧 여러분 집에 찾아올 귀인과 재물은 그리고 앞으로의 평안과 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들은 오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안에는 길한 징조가 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미신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물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닭이 날뛰고 개가 짖으며 물고기가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현상은 과학이지 미신이 아닙니다. 동물은 인간이 느끼지 못하는 자기장의 변화와 온도, 습도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여러분 집을 찾아온다는 것은 단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집안의 기운이 크게 좋은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집에 좋은 운이 들어오고 있고 동물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그것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특히 2026년은 큰 전환과 변화가 일어나는 해로 여겨집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 시기에 쉽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만약 최근 여러분 집에 세 가지 특정한 작은 생명체가 나타났다면 축하드립니다. 이는 흔치 않은 길조로 가족 전체의 하반기 재물이 마치 로켓처럼 치솟을 것을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나한테 무슨 행운이 있겠어? 평생 고생만 했는데. 하지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선한 분이신가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와주는 분이신가요? 먼저 남을 해치지 않고 쓸데없는 다툼을 하지 않으며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분이신가요? 그렇다면 왜 행운이 여러분에게 오지 못하겠습니까? 하늘은 공평합니다. 평생 쌓아온 덕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동물이 집으로 들어오는 일은 어쩌면 하늘이 보내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세 가지 동물은 무엇일까요? 또 그들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해서는 안 될까요? 왜 제비는 귀인을 고양이와 개는 재물을 버은 달콤한 복을 상징한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옛사람들의 지혜와 여러 삶의 교훈, 그리고 현대 환경 심리학의 작은 지식까지 함께 풀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제 있었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제 오랜 시청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성은 김씨였고 저는 김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은 대구에 살고 계셨습니다. 은퇴한 지 3년이 되었고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으며 자녀들은 모두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1년에 2번도 내려오기 어려웠습니다. 오래된 집에 혼자 살며 가장 큰 즐거움은 공원에서 바둑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봄 집 처마 밑에 제비집이 하나 생긴 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나중에 새끼 제비들이 태어나 하루 종일 제잘거리자 조금 시끄럽다고 느껴져 장대로 둥지를 치워버릴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이웃이 제비가 찾아오는 것은 좋은 징조라며 건드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결국 김영님은 조언을 받아들였고 둥지 아래에 작은 나무판까지 달아 배설물을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석 달 뒤 서울에 있는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에서 승진을 했고 회사 근처 숙소까지 제공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전우가 지역사회를 통해 그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끌어왔습니다. 그 전원은 지금 건축 자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김영님에게 작은 지분이라도 투자하라며 적극 권했습니다. 일은 하지 않아도 연말에 수익을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정말로 연말에 적지 않은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영님은 저에게 따로 메시지를 보내 제비가 이렇게 영험한 줄 알았으면 진작 복을 받는 그릇이라도 둥지 밑에 놓아둘 걸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물을 소중히 여기고 인연을 귀하게 여기면 좋은 일도 함께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동물은 바로 제비입니다. 예로부터 제비는 악한 사람의 집에 둥지를 틀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비는 풍수에서는 기란 여겨지며 환경에 대한 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기운이 맑고 공기가 잘 통하며 집안 사람들의 마음이 선하고 가족이 화목해야 비로소 그곳에 둥지를 뉘다. 잘 살펴보면 늘 싸움이 끊이지 않는 집이나 어수선하고 음침한 곳에는 제비가 둥지를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 제비가 여러분 집처 하나 복도에 둥지르면 그것은 마치 하늘과 땅이 여러분 가정에 길한 증표를 내려준 것과도 같습니다. 한 사람이나 한 집안에 복이 있는지는 스스로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손님이 먼저 찾아오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콧방귀 그리고 제비는 그 중에서도 가장 영험한 손님으로 여겨집니다. 제비가 둥지를 트는 것은 세 가지 좋은 일을 의미합니다. 첫째, 가정이 화목해진다는 뜻입니다. 최근 집안의 갈등은 줄고 웃음은 늘었으며 어르신들은 마음이 편안하고 자녀들도 철이 들고 효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화목한 귀인 자체가 가장 큰 재물입니다. 둘째, 귀인이 곧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나 직장에서 발전을 원하는 사람, 혹은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자녀가 있다면 가까운 시기에 힘 있는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일 수도 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고객이나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돈을 벌
기회를 가져다 주거나 오래 막혀 있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기쁜 소식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제비는 한 번에 여러 마리의 새끼를 낳고 제잘거리며 자랍니다. 이는 다복함과 번영의 상징입니다. 공장년층에게는 자녀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거나 손주들이 학업과 진로에서 큰 성과를 거울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좋지 않은 행동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비집 아래에 흙이 떨어지고 배설물이 생긴다고 해서 더럽다며 장대로 둥지를 부숴버리곤 합니다. 내가 말하는데 이런 건 민속에서는 스스로 복을 거차는 행동이라고 한다. 당신이 직접 쫓아낸 것은 제비가 아니라 집안의 재물복과 수신이다.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제비는 모기와 해충을 잡아먹어주고 무료로 집을 지켜주는 경비원 역할까지 한다. 그런 작은 불편도 참지 못한다면 재물이 왜 당신 문을 두드리겠는가?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조상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작은 방법 하나를 알려주겠다. 바로 복받지 받침판이다. 얇은 나무판이나 두꺼운 종이판을 준비해 제비집 그림자보다 조금 크게 만들면 된다. 그것을 끈이나 철사로 제비집 바로 아래 약 30cm 정도 되는 곳에 고정하고 약간 기울여 새 배설물과 떨어지는 흙이 그 위에 떨어지도록 한다. 판 위에는 헌신 문지를 깔아두고 며칠에 한 번씩 깔아주면 깔끔하고 편리하다. 이 복받지판이라는 이름은 괜히 붙은 것이 아니다. 제비가 가져오는 복을 스스로 받아주고 땅에 떨어져 깨지지 않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당신이 제비를 잘 대주면 비도 기억하고 다음에도 다시 돌아오며 대개 더 많은 제비를 데리고 온다. 복음의 마다 더 왕성해진다. 여건이 된다면 판 위에 좁쌀이나 잘게, 붓방을 조금 놓아두어도 좋다. 제비가 먹으면 더욱 친근하게 느낀다. 여기서 더 깊은 풍수 이야기도 알려주겠다. 만약 제비집 입구가 동쪽이나 남쪽을 향하고 있다면 큰 길조다. 동쪽은 나무의 기운으로 생장과 발전을 뜻하며 집안의 운세가 상승함을 의미한다. 남쪽은 불의 기운으로 밝음과 명예를 뜻하며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상징한다. 서쪽이나 북쪽을 향하고 있어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제드집 옆에 작은 붉은 복 글자를 붙이면 된다. 붉은색은 불의 기운이라 서쪽 금의 차가운 기운과 북쪽 물의 냉한 기운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가 좋다고 전해진다. 또 제비가 찾아온 뒤에는 집안의 몇몇 위치를 함부로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제비집이 마주보는 방이 부엌이나 거실이라면 가장 좋다. 부엌은 재물 창고이고 거실은 좋은 기운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이다. 제비집이 재물 창고나 거실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재물신이 매일 당신 집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한다. 만약 화장이나 창고를 향하고 있다면 그 문 앞에 작은 매듭, 장식이나 붉은 조각을 걸어놓지 않은 기운을 막아주면 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예수사들이 전해 내려온 경험이다. 믿든 믿지 않든 해두어서 손해볼 일은 없다. 두 번째 동물은 제비보다 더 직접적이다. 낯선 고양이나 개가 스스로 당신을 따라 집에 오거나 대문 앞에서 떠나지 않는 경우다. 옛사람들은 개가 오면 부자가 되고 돈이 창고에 가득 찬다고 했고 고양이가 오면 귀한 복이 집안에 가득 차고 말했다. 개는 12지에서 술에 해당하며 흙기운을 가진다. 흙은 금을 낳기 때문에가 스스로 찾아오면 집안의 재물창고가 채워질 징조라고 여겼다. 고양이는 고대 이집트와 동양의 신비 사상 모두에서 영적인 존재로 여겨진다. 고양이가 오면 귀한 운이 따른다고 하며 지위가 높아지거나 명성이 좋아지고
혹은 자손 가운데 누군가가 관직이나 영예를 얻게 된다고 전해진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제가 아는 김 여사는 경기도 외곽에 살고 있는 70세 노인인데 혼자 살고 있었다. 지난해 여름 어느 날 지저분한 유기견 한 마리가 집 앞에 와서 엎드린 채 떠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마음이 착해 물 한 그릇과 소시지 반 개를 주었다. 개는 먹고도 떠나지 않고 문 앞에서 잠을 잤다. 처음에는 쫓아내려 했지만 얌전해서 그냥 두었다. 일주일쯤 지나 어느 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거실에서 미끄러져 크게 넘어졌고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그 개가 다급하게 짖고 문을 긁어 이웃들을 깨웠고 덕분에 신고가 이루어져 병원으로 제때 이송될 수 있었다. 의사는 고관절이 부러졌으며 조금만 더 늦었어도 위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퇴원 후 김 여사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 개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했고 정식으로 입양한 뒤 이름을 복돌이라고 지어주었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인연의 보답일까? 나는 선한 인연이라고 생각한다. 사람은 동물을 잘 대해주면 동물도 반드시 보답한다. 또 다른 이야기는 부산에서 있었다. 박할머니 집에 주황색 길고양이 한 마리가 들어와 소파에 눌러앉고 떠나지 않았다. 원래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너무 말라 보여 며칠 동안 먹이를 주었다. 그러다 고양이는 스스로 떠났고 할머니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아들이 회사에서 해외 연수 대상으로 선발되었고 돌아온 뒤 부장으로 승진했다. 며느리는 그 고양이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고양이였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후 그 고양이는 다시 돌아왔고 결국 정식으로 키우게 되었는데 콧방귀 지금까지도 함께 지내며 집안 형편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동물 행동학적으로 보면 개와 고양이의 후각과 청각은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다. 사람은 느끼지 못하는 냄새와 분위기를 감지하는데 그것이 바로 집안의 에너지라고 보는 이들도 있다. 바람의 기운이 충분하고 온도가 적당하며 분위기가 따뜻하고 안정된 집은 주택에 좋은 기운이 왕성한 집이라고 불린다. 동물들은 그런 기운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가까이 하려 한다. 민속과 신비 사상에서는 이를 선한 인연의 끌림이라고 말한다. 평소 마음이 선하고 잘 웃으며 불평이 적은 사람의 집은 기운이 밝아진다. 그러면 떠돌이 개와 고양이도 멀리서 그 밝은 기운을 느끼고 찾아온다고 한다. 개가 오면 주로 안정적인 재물운과 뜻밖의 재물운이 좋아진다고 여긴다. 안정적인 재물은 월급이나 연금, 사업 수입을 뜻하고 뜻밖의 재물운은 오래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예상치 못한 수입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작은 가게나 분식집 같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유기견이 가게 앞에 머무르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석 달 동안 손님이 늘고 장사가 잘 될 징조라고 전해진다. 고양이는 주로 기운과 명예운을 상징한다. 독립적인 고양이가 먼저 다가온다는 것은 가까운 시기에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지역사에서 상을 받거나 자녀가 상사의 눈에 들어 승진 기회를 얻는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또 고양이는 막혀있던 운을 열어주고 꼬였던 흐름을 바로 잡는다고도 한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절대로 발로 차거나 심하게 쫓아내지 말아야 한다. 올바른 방법은 3단계다. 첫째, 미소로 받아들이고 작은 재물시나 어서 와라고 부드럽게 말하며 물이나 먹이를 조금 준다. 없다면 억지로 준비할 필요는 없다. 둘째, 자연스럽게 두어라. 머물고 싶으면 머물게 하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게 하라. 벅지로 붙잡으면 오히려 복이 깨진다. 셋째, 사흘을 기준으로 본다. 민속에서는 개나 고양이가 스스로 들어와 사흘 동안 떠나지 않으면 정식으로 거두어 키우거나 좋은 가정을 찾아주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것은 그 동물이 당신 집과 깊은 인연이 있다는 뜻이며 함께 살면 집을 지키고 재물을 돕는다고 여긴다. 만약 정말 키우기 어렵다면 해치지 말고 가까운 동물 보호소에 보내거나 문 앞에 맑은 물 한 그릇을 놓고 인연은 여기까지니 서로 평안하자고 말하면 된다. 그러면 동물은 자연스럽게 떠나고 복은 이미 남아있다고 전해진다. 마지막으로 풍수의 작은 요령 하나를 더 알려주겠다. 유기경이 찾아왔고 입양하기로 했다면 잠자리 옆에 노란색 방석을 놓아보라. 노란색은 흑계 기운을 상징하고 개 역시 흑계 기운을 지닌다고 보아 재물운을 더욱 북돋둔다고 한다. 만약 고양이라면 나무의 기운과 연결된다고 여겨 초록색 방석을 놓거나 화분을 하나 두는 것도 좋다. 목은 화를 낳고 화는 예를 주관하며 귀인의 운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옛 조상들이 전해 내려온 작은 생활의 지혜입니다. 믿으면 있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없는 것이지만 해본다고 해서 손해볼 일은 없습니다. 또 아주 흥미로운 풍습도 있습니다. 콧방귀 마냥 정식으로 개를 키우고 싶지는 않지만 그 개가 가져다 준 복은 남기고 싶다면 개가 떠난 뒤 대문 앞에 쌀을 한 줌 뿌린 다음 바깥에서 안쪽으로 쓸어 담으며 새 번 쓸어 주세요. 그러면서 복은 들어오고 재물은 찾아온다 말하면 됩니다. 이 행동은 개가 가져온 재물을 집 안으로 들여와 개와 함께 떠나지 않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간단하면서도 효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길고양이나 유기견이 집에 찾아온 적이 있나요? 있었다면 잠시 후 댓글에 한마디 남겨 이 복을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제비와 고양이, 개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신기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드릴 세 번째 동물은 앞에 두 가지보다 더 드물고 더 귀한 존재입니다. 평생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만약 만나게 된다면 정말 조상덕이 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동물은 바로 벌른 큰 나비입니다. 아직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왜 제가 이것을 달콤한 재물신이라고 부르는지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벌리 창가 구석이나 에어컨 구멍마당의 나무에 집을 짓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무서워합니다. 벌레 쏠까 걱정되어 서둘러 제거하려고 하죠. 하지만 그렇게 없애버리면 벌집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3년 동안 이어질 달콤한 재물 창고를 없애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벌리 질서와 근면 단결을 상징하며 동시에 달콤함, 즉 삶의 행복도 의미합니다. 벌집의 집이라는 의미에는 아침과 활력을 뜻하는 좋은 기운이 담겨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벌이 만드는 꿀은 예로부터 풍요와 행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옛말에 벌이 오면 부자가 되고 제비가 오면 귀한 운이 들어오며 나비가 날아오면 좋은 인연이 찾아온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벌은 양기가 충분하고 습도가 적당하며 주변에 꽃이 많은 좋은 곳에만 동지를 유인이다. 만약 벌이 여러분의 집을 선택했다면 그만큼 집의 환경이 주변보다 훨씬 좋다는 뜻입니다. 주역에는 같은 기운끼리 서로 끌어당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여러분 집안의 운세가 상승하고 있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꽃향기처럼 퍼져 벌들이 멀리서도 느끼고 찾아온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집안 분위기가 어둡고 매일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면 벌는커녕 파리조차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이야기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을 저는 경상남도 지역에 사는 오랜 지인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시성을 가진 60대 어르신으로 시골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당의 감나무에 농구공보다 더 큰 벌집이 달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빨리 소방서에 연락해 제거하자고 했지만 어르신은 책에서 벌이 찾아오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대신 철망으로 간단한 울타리를 만들어 가족들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 몇 년 동안 소식이 없던 며느리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회사에서 승진의 관리직이 되었고 연말에는 어르신 자신도 지역사회의 화목한 관정대표로 선정되어 상금까지 받았습니다. 나중에 풍수를 잘 아는 어르신께 물어보니 나무는 목이고 벌집은 토를 상징하는데 원래는 좋은 관계가 아니지만 벌은 움직이는 토의 기운이라 끊임없이 꿀을 모으며 막힌 기운을 풀어준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신이나 승진처럼 막혀있던 일들이 모두 술 풀렸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믿든 믿지 않든 지금도 그 가족은 그 나무와 벌집을 보물처럼 여기며 벌을 집안의 복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강원도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분은 집 창고 구석에서 주먹만한 작은 벌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제거하지 않고 매일 지나가며 한 번씩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2달 뒤 그가 하던 작은 사업에 예상치 못한 큰 주문이 들어왔고 거래처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것을 벌이 가져다 준 행운이라고 생각해 전문가를 불러 벌집을 온전히 떼어낸 뒤 붉은 싸서 가게 계산대 아래에 두었습니다. 이후 사업은 점점 더 잘 되었고 그는 벌을 작은 재물신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벌이 찾아오면 주로 3가지 재물운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첫째는 안정적인 수입의 증가입니다. 벌의 근면함은 승진, 급여 인상, 사업 수익 확대, 안정적인 투자 수익과 같은 노력의 결실을 의미합니다. 2016년에 벌집이 있는 가정은 전년보다 수입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둘째는 뜻밖의 횡재운입니다. 벌집의 육각형 구조는 풍수에서 안정적으로 재물을 모으는 형상으로 여겨집니다. 예상치 못한 보너스, 세금 환급, 유산 혹은 오래전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는 건강과 행복입니다. 꿀은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벌집은 가족들의 건강이 점차 좋아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만성질환이나 불면, 변비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면 건강은 절반 이상 회복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만약 벌집이 처이나 나뭇가지 실의 뒤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곳에 있다면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벌은 보통 먼저 사람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복을 가져다 줘서 고맙다 라고 말해보세요. 겨울이 되어 날씨가 추워지면 벌들은 자연스럽게 떠나거나 일부는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때 전문가에게 부탁해 빈벌집을 수거하면 됩니다. 그 빈벌집은 절대 버리지 마세요. 아주 좋은 풍수 장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재물자리인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대각선 방향 구석에 두면 좋습니다. 붉은 끈으로 묶어 걸어두거나 작은 받침 위에 올려두고 콧방귀 옆에 설탕 조각 몇 개를 놓으면 달콤한 행복과 끊임없는 재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방법입니다. 만약 벌집이 문트이나 자주 지나다니는 통로처럼 위험한 위치에 있다면 무작정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전문 양봉업자나 소방관에게 부탁해 안전하게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옮기기 전에는 향 3개를 피우고 벌집을 향해 벌림 좋은 곳으로 옮겨가셔서 세부음 자리를 마련하세요 라고 말하며 존중과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옮긴 뒤에는 원래 있던 자리에 설탕물이나 꿀물을 조금 뿌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복도 함께 사라지지 않고 단지 다른 곳으로 옮겨갈 뿐이라고 여겨집니다. 양봉업자와 상위의 벌집 일부를 받아와 재물자리에 두어도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또 집에 들어온 것이 벌이 아니라 큰 나비라면, 특히 색이 화려한 나비라면 예로부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는 복이 겹겹겹이 쌓인다는 상징을 가지고 있으며 짝을 이루어 날아오는 경우가 많아 부부 화목과 노년의 동반자 자녀의 행복한 결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비를 보게 되면 잡으려고 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자유롭게 날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복이 왔구나 라고 한마디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기록된다고 전해집니다. 만약 베란다에 나비가 자주 찾아온다면 주변 환경이 좋고 꽃과 식물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장수화나 북빌레아 제스민 같은 꽃을 더 많이 키워보세요. 이런 꽃들은 원래도 좋은 기운을 불러온다고 알려져 있는데 나비까지 찾아오면 더욱 경사스러운 분위기가 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더 세밀한 나비 풍수 이야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비가 창문 유리에 앉아 날개를 펼쳤다, 접었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를 복을 받아들이는 징조라고 합니다. 절대 놀라게 하지 말고 스스로 날아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만약 나비가 집 안으로 들어와 여러분 몸에 앉는다면 더욱 큰 길조로 여겨집니다. 그때는 조용히 나비야 나비야 복이 겹이 쌓이고 재물과 기쁨을 가져와 끊이지 않게 해오라고 말해보세요. 말을 마친 뒤 나비가 곧 날아간다면 복을 무사히 전해주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절대로 손으로 집으면 안 됩니다. 한번 누르는 순간 복도 함께 깨져 나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벌집이 생기거나 큰 나비야가 들어온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분들은 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일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반갑지 않은 손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으셨는데 기억하고 계신가요? 빠르게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비가 둥지를 틀면 귀인이 찾아오고 집안이 화목해지며 재물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고양이나 개가 스스로 집에 들어오면 개는 재물을, 고양이는 귀한 복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벌이집을 짓거나 나비가 집 안으로 날아들면 달콤하고 행복한 삶과 끊이지 않는 재물운을 의미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미신일까 하고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미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한 말이 있습니다. 운이라는 것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운이 끌어당기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작은 동물들이 하필 여러분의 집을 찾아올까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최근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밝아지고 웃는 일이 많아졌으며 이웃과의 갈등이 줄어들고 가족들에게도 더 인내심 있게 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마치 한 줄기 등불처럼 집 앞을 환하게 비추고 작은 동물들은 그 빛을 따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단지 하나의 신호이자 알림입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점점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매일 제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선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감사하며 더 많이 덕을 쌓으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은 자연스럽게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외에 여러분이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 작은 상식 하나를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집에는 도마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마뱀을 무서워하거나 못생겼다고 생각하지만 옛사람들의 지혜 속에서는 도마뱀이 집을 지켜주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도마뱀은 모기와 작은 벌레를 잡아먹는 이로운 동물입니다. 또한 꼬리가 끊어져도 다시 자라나는 특성 때문에 강한 생명력과 애군을 대신 막아주는 상징으로도 여겨집니다. 그래서 집에 도마뱀이 나타났다고 해서 해치지 마십시오. 벽에 가만히 붙어 있을 때는 애군은 물러가고 복은 들어오길 바란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스스로 자리를 떠난다고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세 가지처럼 큰 길조는 아니지만 적어도 나쁜 징조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거미입니다. 미연간에서는 거미가 내려오면 좋은 운도 함께 온다고 말합니다. 천장에서 실을 타고 내려와 공중에 매달려 있으면 기쁜 일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로 여겨집니다. 그러니 거미를 죽이지 말고 종이로 살며 이 바다 창밖으로 보내주십시오. 만약 구석에 거미줄을 쳤다면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잠시 두어도 괜찮습니다. 거미줄은 재물을 붙잡아 두는 상징으로 여겨지지만 너무 지저분해지면 좋지 않습니다. 청소하기 전에 거미와 다른 곳으로 옮겨가렴이라고 말한 뒤 정리하면 됩니다. 이것은 작은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자 자신의 복을 존중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거북기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의 집 마당에는 거북기가 들어오기도 하고 누군가 거북기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풍수에서는 거북기를 장수와 안정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또한 거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떠나갔던 재물이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만약 거북이가 집 안으로 들어왔다면 먹거나 해치지 말고 가까운 강이나 사찰의 방생 연못에 놓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생할 때는 거북님, 제 재물이 다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한 뒤 보내주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예전 세대 사이에서 매우 널리 알려져 있었으며 여러분도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고 마음이 조금 더 밝아졌다고 느끼셨다면 꼭 팔로우를 눌러주십시오. 이 채널에서는 옛 조상들의 지혜와 민속 이야기, 운을 좋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생활 풍수에 관한 내용을 쉽고 실용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팔로우하지 않으시면 나중에 영상을 다시 찾고 싶어도 찾지 못할 수 있고 복도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팔로우 한 번으로 좋은 응원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여러분께 옛 지혜와 삶의 이치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신기한 일이나 이상한 현상을 겪어보신 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집안에 이유 없이 나타난 이상한 현상, 기묘한 꿈 또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일들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리해 다음 영상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드리고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6글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길조를 맞이하고 재물운을 부른다. 왜 이 6글자를 남기냐고요? 오늘 이야기한 것이 길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길조를 맞이한다고 말하는 것은 제비와 고양이, 개벌이 가져오는 좋은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재물을 부른다고 말하는 것은 재물을 집안으로 맞이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6글자가 합쳐지면 하나의 완전한 행운의 주문이 됩니다. 댓글을 남기는 것은 곧 하늘과 땅 사이에 자신의 소망을 등록하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댓글을 읽으며 조용히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영상을 형제자매 오래된 동료 이웃들과 공유해 보십시오. 그분들도 이 복을 함께 배우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은 나눌수록 더 커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십시오. 민속에서는 좋아요를 응원과 지지의 의미로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좋아요를 눌러주는 것은
곧 자신의 행운을 응원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돈도 들지 않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손가락 한번 움직이는 것으로 복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랜 친구입니다. 콧방귀, 내들의 지혜가 여러분과 가족을 지켜주어 노년에는 행복이 가득하고 자녀들의 앞날이 순조로우며 복과 장수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있어서 다시 뵙겠습니다.